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정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단원 중에 청소년의 성을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면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점은 학생들은 청소년기에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치관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 사랑과 연결해서 성을 설명하면 성의 소중함을 이해하는데요. 하지만 교과서가 이런 생명, 사랑의 소중함보다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과 교과 연구의 밴드에 평등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과 연구에 소속된 한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와서 그 글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사는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더욱 교육과정은 중요하고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평등법이 통과된다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가정생활 단원의 내용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다는 내용에서 남녀가 빠질 것이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설명할 때도 동성혼 가정, 트랜스젠더 가정을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만약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실리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큽니다. 많은 초중등학교에서 이미 학생들에게 외부 성교육 강사에 의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학교 도서관에는 청소년 권장 도서로 젠더 교육 도서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결국 법이 바뀌고 교육 정책이 바뀌면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그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만약 평등법이 통과된다면 생명을 심는 그릇인 생식기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질 것이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는 방종에 가까운 성문화를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절대성TV에서 일본어 번역 일을 하고 있는 김가은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성혁명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도 LGBT에 대한 차별금지법과 인권 존중에 대한 이야기들이 뉴스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주요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아직 LGBT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부모들과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성적 지향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이 부모와 교육자가 아이들에게 가져야 할 당연한 자세가 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부르는 호칭, 여자아이에게는 무슨 짱, 남자에게는 무슨 군이 차별적인 호칭이라 여겨져 그런 호칭이 이미 사라지고 남녀 성별 구별 없는 무슨 상으로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와 아이들이 시청하는 교육방송에서는 무지개 가족이라는 타이틀로 게이, 레즈비언의 동성애자 부모를 둔 자녀들이 출연해서 나는 남자를 좋아할까 아니면 여자를 좋아할까에 대해 고민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다뤄진 적도 있었습니다. 또 LGBT의 성향을 지닌 자녀를 둔 부모들은 뉴스 인터뷰를 통해 자기 자녀들이 더 이상 상처받고 소외받지 않도록 어떤 성적 지향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사랑하겠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을 통해 부모로서의 당연한 자세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어린이 애니메이션, 청소년 만화 잡지 등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에서 오래전부터 LGBT에 관한 환상을 갖기에 충분한 환경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동성 친구로 여겼던 친구들이 저희 자녀들을 성적 대상으로 느낄 수도 있는 만큼 아이들에게는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들끼리 서로 경계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교육해야 할 시대가 올 것 같아 매우 두렵습니다. 자녀들의 성 가치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들, 5살 쌍둥이, 그리고 지금 넷째가 뱃속에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데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법이 2005년도에 생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 후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교육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유치원 지도사에서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별의식을 올바르게 다시 가르쳐줘야 된다고, 성별은 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남자아이 같은 여자아이, 여자아이 같은 남자아이가 있으면 그것을 그 아이의 개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트랜스젠더로 보라는 것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교육은 동성애를 보호하자는 교육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더 만들어 나가는 세뇌 교육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을 뒤돌아봐도 치마 입는 것을 싫어하고 남자아이들이랑 잘 어울리며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나는 여자다는 확실한 자신과 자부심은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그럴 때 만약 넌 남자아이 같으니 마음은 남자일 것이다, 너의 성별과 결혼 대상은 네가 결정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사립유치원에 다니던 제 아들 친구가 인간은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저는 제 아이를 현재 교육에 맡기면 안 된다고 심각성을 다시 느끼고 홈스쿨로 교육에 나가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또 늘 가던 공원에서 알게 된 기독교 엄마는 아들이 가는 학교가 모든 것을 평등하게, 화장실도 같이 남녀가 쓰게 된다고 다른 주로 이사 가는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앙으로 갖는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은 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 너무 살기 어려운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먼 미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등법이 한국에서 제정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국가의 미래인 교육과 젊은 세대를 지키기 위해 저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반대합니다. A Lei da Igualdade no Brasil é uma lei importante promulgada há muito tempo para prevenir a discriminação racial. Mas hoje em dia temos que explicar aos nossos filhos pequenos e alunos na escola que homens podem ser mães e que as mulheres podem ser pais, por causa de novas leis de igualdade que estão mudando tudo. Nos livros escolares de ciência aprendemos sobre os órgãos reprodutores masculinos e femininos e que somente por meio desses órgãos a reprodução humana é possível. Na igreja aprendemos na Bíblia sobre a família divina, com pai, mãe e filhos. Também podemos ver que as relações sexuais entre um homem e outro homem ou entre uma mulher e outra mulher são errados porque não podem gerar filhos. No entanto, nossos professores não podem negar que é errado um padrão que é diferente do que aprendemos e acreditamos ser certo. Se o fizerem, podem nunca mais terem os seus discípulos novamente consigo. Se toda a humanidade decidir seguir este padrão incorreto, não haverá mais filhos, nem famílias, nem sociedade e nem mundo. Essas novas leis são contrárias às nossas tradições ancestrais e cristãs. São cientificamente inválidas e biblicamente inaceitáveis, erradas, mas foram transformadas em leis para serem obedecidas por todos. Essas leis são leis muito perigosas, porque tornam obrigatório para toda a nação algo que a maioria se opõe apenas para proteger, teoricamente, as pessoas LGBTI.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해외 인터뷰 영상을 담당한 내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중 이미 평등법이 통과된 나라인 캐나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잠깐 나가서 보아도 학교에 캐나다 국기와 함께 LGBTQ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세워져 있고 성소수자 거리도 있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 토론토 다운타운 중심가에 있는 처치 스트릿인데요. 이 거리의 횡단보도, 은행, 피자집은 온통 무지개 빛깔로 물들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들의 인권을 블랙 라이브스 매터와 함께 교육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부탁드렸더니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제시하면 큰일 난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어떤 교회에는 LGBTQ 환영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과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의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놀라고 화가 났습니다. 이 책 중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거나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는 책에서는 성관계는 재미있고 멋진 일이라며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또 사춘기 내몸 사용 설명서에서는 섹스나 자위를 하면 행복 호르몬이 콸콸 쏟아진다며 임신은 간단하게 콘돔으로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오르가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등 이런 책 200여 권을 전국의 학교와 도서관에 배포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결코 우리 아이들에게 적합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평등법에 대해 잘 모르고 또는 관심이 없는 사이 우리 아이들이 이 잘못된 교육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한번 제정된 법을 바꾸기에는 너무 어려운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